주하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관한 책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인문학인데요. 손실 회피 본능을 극복한 투자 대가에 대한 이야기고 중요한 구절들이 짧지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회피 본능을 극복한 투자 대가. 내 생각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물은 근시안적 손실 회피 성향이다. 투자업계에서 28년 동안 일하면서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관리자들, 컨설턴트들, 대형 기관 투자자 펀드의 위원회 멤버들이 손실 인식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직접 목격해왔다. 빈번하게 손실을 정리하고 계량화하면서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직접 보아왔다. 오직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 부담을 극복하기 어렵다. 아마도 오랫동안 근시안적 손실 회피 성향을 억누르고 이겨낸 사람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버핏의 성공이 상당 부분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독특한 기업 형태의 결과라고 생각해왔다. 버크셔는 100% 자회사와 일부 지분 투자 회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덕분에 버핏은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의 관점을 함께 가질 수 있었다. 그의 스승이자 멘토인 벤저민 그레임의 말을 빌려 버핏은 자신이 사업가라서 더 나은 투자자가 되었고 투자자인 덕분에 더 나은 사업가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가 버핏은 자신의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 투자 가치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시장이 이런 사실을 그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가 항상 주장하듯이 말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가치를 주가를 통해 다시 알 필요가 없다. 1988년에 버핏은 코카콜라 회사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당시에 그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여러 건 가운데 단일 투자건으로 가장 큰 건이었다. 투자 후 10년 동안 코카콜라의 주가는 10배가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3배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코카콜라 주가가 꾸준히 계속 올랐던 것은 아니다. 그가 10년의 기간 중에서 6년은 코카콜라의 주가가 시장보다 더 많이 올랐지만 4년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손실 회피 성향을 고려해 보면 그 10년 동안 코카콜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감정 효용 면에서 적자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6번의 긍정적 감정, 6년 동안 상승했고 4번은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버핏은 요셉 드라베가의 최고의 혼란이란 책에 나온 4번째 원칙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불운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격을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은 천둥에 혼비백산하여 숨을 곳을 찾는 암사슴이 아니라 천둥의 포효로 응답하는 사자를 닮았다. 벤저민 그레임은 두 권의 투자 고전인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를 통해 3세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왔다. 그의 가치 투자 전략은 과장 없이 얘기해서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투자의 심리학에 관한 그의 사상은 종종 간과되어 있다. 그레이엄은 사람들에게 투자와 투기의 핵심적인 차이를 이해시키는데 강의와 저술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에는 투자와 투기에 대한 단순한 정의를 넘어서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그레이엄은 우리 모두가 주식은 투자적인 특성과 투기적인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가의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실적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것은 물론 헛된 희망과 공포, 탐욕 앞에 무릎 꿇고 결국 투기나
도박에 빠져드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주가는 비이성적이고 위아래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라면 시장의 등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레엄은 주의를 준다. 금전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수단을 가져야 한다. 적절한 대응이란 무엇일까? 그레엄은 기업체 소유자가 탐탁치 않은 가격을 제안받았을 때 응당했을 법한 방식으로 투자자도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 가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레엄은 이렇게 말했다. 보유한 주식의 이유 없는 주가 하락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성급하게 대응하는 투자자는 거꾸로 자신의 기본적 장점을 기본적 단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 투자자에게는 보유한 주식에 대한 시세가 전혀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가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엄이 정신적 고통에 관해 호소력 있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근시안적 손실회피가 가져오는 신체적, 정서적 약화 효과와 다르지 않다. 탈러와 버네츠의 논문이 나오기 45년 전에 이미 그레엄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소 짧은 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손실회피 본능을 극복한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 손실회피에 대한 것들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데 매번 발생하는 어떤 주가의 조정에 매번 대응해서 매번 손실을 피하려고 종목을 잘라버리면은 앞으로 있을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를 1988년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갖고 갔는데 6년 동안은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큰 수익을 주는 듯 했으나 10년 중에서 약 40%인 4년 동안은 시장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오히려 상승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손실 회피 구간,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그 4년을 잘 참았기 때문에 지금 위대한 투자자가 되어 있고 그의 스승이 또 얘기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 또 마지막에 나오죠. 궁극적으로 주가의 방향은 해당 기업의 실적에 결정이 되지만 인간의 헛된 희망과 공포, 탐욕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로 빠져버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위아래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인다. 이건 다 사람들의 어떤 반응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오면은 당당히 그 가격을 무시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손실 회피를 피하면서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처럼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이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건데요.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투자자 본인이 손실회피 성향을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을 해가면서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버핏처럼 장기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